부도이론은 그림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이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형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예술이나 그림에 대한 논리나 이론을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림이 또는 예술이 어떻게 분석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하고 말랑말랑한 예술로부터 얻는 감성적 가치가 분석적인 사고와는 반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들은 이 고착화된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로 보여지고요. 예술에 대한 이런 태도가 회화나 예술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림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은 이런 편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일단 예술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특정 가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뭔가 일반 상식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모든 행위나 결과물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예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술이라는 건 미술이나 문학, 음악같이 어떤 특정 분야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술적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어떤 새로운 차원, 영역의 발견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스포츠 선수가 기록을 갱신하건 예술가나 요리사나 음악가가 새로운 어떤 표현을 하건 이들이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예술적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는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을 확장하게 만든 계기가 되는 어떤 외적 표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예술이란 인식적, 정신적인 가치의 그 핵심을 둔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술에 대한 논리적인 사유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거예요. 이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새롭게 확장된 인식이 보여주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어떤 걸 그냥 감성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새로운 영역의 정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영역이 어떤 세계인지 알아야 또 다른 영역으로 인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무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 회화가 예술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지만 회화는 이 색채와 형태라는 보이는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핵심 가치인 정신적인 가치를 시각화하는 가장 간단하고 유용한 도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진화 생물학자들도 말하듯이 시각은 인간의 진화를 이끈 핵심 기능이었고 우리의 사유에 있어서도 시각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화 이론은 이 정신적인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이 정신적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영혼, 초월, 각종 다양한 신비주의적인 어떤 색채가 입혀져 있는 세계인데 하지만 제가 발견한 이 논리적인 접근은 이 정신적인 가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풀어나가겠습니다. 부도 이론은 그림에 어떤 절대적인 답을 주는 데 핵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림에 대한 이론을 언급하면 또 가장 먼저 따라오는 이야기가 자, 이론을 알게 되면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작가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알 수 있는지 바로 아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작가인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에 대한 이론이 그린 사람의 마음을 알아맞추기 위한 도구는 아니에요. 그림의 이론, 그 다음에 논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색채와 형태를 중심으로 한 사유, 즉 시각적인 사유를 논리적인 사유의 영역에 포함하는 데 있어요.
그림이 무슨 뜻인지 그 답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그림에 나타난 의미 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논리적 사유의 길을 열기 위한 데 있어요. 바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 예술에 대한 표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본 거죠. 부도 이론은 이런 표상 체계, 기본적으로 표상 체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된 표상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이 회화나 예술적인 표현을 이미 보이지 않는 정신작용에 대한 표상 체계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표상 체계가 어떤 그 체계가 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필요하고요. 그 기본 단위가 가진 개념하고 그 개념을 나타내는 이름도 필요해요. 그리고 표상 체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표상하고자 하는 대상과 표상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이에요. 근데 현재 회화나 예술적인 표현이 표상 체계가 아닌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이 있더라도 그 연결이 주관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현들이 그냥 단순히 신상 또는 자기 표현이라는 단어들로 결론적으로는 잘 뭉뚱그려지죠. 사회적이고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을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 표현에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규정과 정의가 그냥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존재하게 되면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바탕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계속 주관적인 표현들에만 머물게 되면은 유화론적 오류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은 이 객관적인 바탕이 단순히 다수의 믿음, 즉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수의 믿음 외에 객관적인 바탕을 만들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도 이론은 지금까지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다루어졌던 어떤 예술적인 표현, 그런 영역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